별은 일단 폭발하면 원래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별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한 좀비별은 매우 희귀합니다. 과학자들은 LP40365라고 불리는 정말 큰 좀비별을 발견했어요. 부분적으로 연소된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은 수소를 모두 태운 별인데 그 수소는 이전에 그 별의 핵 연료였어요. 이 경우 최종 폭발은 보통보다 약했을 거고 전체 별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별은 폭발하고 싶어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부 물질이 여전히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좀비별 중 하나는 백색 외성이거나 폭발로 인한 잔해일 뿐이에요. 그 별은 다른 별을 너무 많이 삼켰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만약 달에 가서 방금 생긴 듯한 발자국을 본다고 해서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나 유사한 흔적은 100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고 그 발자국을 천천히 지울 수 있는 미풍도 없어요.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은 2개의 금속 조각을 손으로 함께 용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같이 누르기만 하면 돼요. 지구 대기 중의 산소는 금속 표면에 얇은 층을 만들어요. 그건 장벽과 같죠. 그래서 이런 속임수가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주에서는 완벽하게 논리적이에요. 만약 우주에 간다면 우주선을 타고 있지 않을 때 우주복을 벗지 마세요. 폐 안의 공기와 신체 나머지 부분의 산소가 팽창할 거예요. 보통 크기의 2배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좋은 소식은 피부는 형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탄력이 있어서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우주 공간에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울기 시작한다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눈물은 안구 주위에 모여요. 눈이 너무 건조해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혀 표면을 포함한 몸에 노출된 모든 액체는 증발할 거예요. 불타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주에서 불은 태울 수가 없어요. 불은 산소를 타고 번지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이죠. 로켓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환기 시스템만 끄면 돼요. 중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강렬한 연기 불꽃과 물질이 녹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일반 소화기는 거품을 무작위로 방출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음파를 이용해 불을 끄는 소화기를 개발 중이에요. 소리의 강도가 클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지만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우주 비행사들이 귀가 먹을 수도 있어요. 블랙홀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중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굶주린 괴물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물체가 귀한 불능 지점, 사상의 지평선이라고도 하는 곳에 다가가면 사라지게 돼요.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하지만 양자물리학은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데이터를 파괴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진정한 역설이죠.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사상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잠시 동안만 물건을 가둘 뿐이에요. 그 후 갇혀있던 에너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지만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무언가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모양이 변하고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게 돼요. 이것은 중력이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쥐어짜기 때문에 발생해요. 파스타의 역설처럼요. 원자 하나 크기의 블랙홀은 매우 큰 산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에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블랙홀이 있어요. 질량은 10억 개의 태양과 맞먹어요. 운 좋게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지구 상공에는 소프트볼보다 더 큰 소위 우주 쓰레기 23,000개 이상이 최대 시속 28,000km의 속도로 떠다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50만 개의 잔해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구슬 크기예요. 우주 쓰레기는 유성체라고 불리는 자연 입자와 지구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 입자로 이루어진 잔해예요. 유성체는 태양을 공전하는 데 반해서 대부분의 인공 잔해는 지구를 공전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에서 로켓에 이르는 거의 9,000개의 우주선이 발사됐어요.
아주 작은 조각도 그렇게 빠른 속도라면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은하, 행성, 해성, 소행성, 별, 우주 천체는 우리가 우주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전체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해요.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암흑물질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우주의 모든 질량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암흑물질은 매우 많아요. 심지어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나머지 70%를 이룹니다.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전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암흑물질은 팽창을 느리게 해요. 암흑물질은 우리가 아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또한 암흑물질 간의 상호작용도 없어요. 상호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암흑물질 은하, 암흑물질 행성 또는 다른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본 가장 큰 구멍을 발견했어요. 1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거시 공동이에요. 우연히 발견됐어요. 연구팀 멤버 중 한 명이 심심해서 추운 지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지도, 즉 CMB에 있는 변칙이에요. 사방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희미한 빛이 우주를 채우고 있었죠. 그것은 빅뱅 이후 발생한 장광으로 거의 140억 년 동안 우주를 통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CMB 대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운 거대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연구팀은 무선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체 지역에 아무런 무선 신호가 없었어요. 그것은 은하나 성단이 없고 너무 추워서 암흑물질이나 일반 물질이 없다는 의미예요. 거시공동은 비어있고 연구원들은 그것이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빛은 여전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주에서 유일한 공백은 아니지만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예요. 항성 주변 지역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기에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을 때 생명체 거주가 가능해요. 지구가 명왕성이 있는 곳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다와 대기의 많은 부분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만약 지구가 수성의 자리에 있었다면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물이 모두 증발할 거예요. 이러한 거주 가능한 지역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행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유로파는 골디락스 존 밖에 있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목성과 그 위성들이 유로파에 에너지를 보내요. 유로파는 목성 주위를 돌면서 모양이 변해요. 지구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지구의 물은 달의 조성력에 대한 반응으로 그 모양이 변하죠. 고체 물체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물체에 압력이 가해져요. 그런 방식으로 물체에 에너지가 전달돼요. 마치 라켓볼을 하는 것과 같아요. 워밍업 하는 것처럼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을 몇 번 칩니다. 공을 칠 때마다 공 모양이 약간 변해요. 유로파의 표면은 얼어있지만 얼음에 균열이 있어요. 얼음이 갈라진 곳에서는 능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얼음 덩어리가 움직이고 다시 얼어요. 겨울에 북극해 위를 날아가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빙판이 계속해서 깨지고 다시 얼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유로파는 완전히 얼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얼음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위성은 유로파뿐이 아니에요.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오 또한 이런 조성력 때문에 따뜻해요. 이오는 또한 항상 화산이 분출해요. 그래서 천체를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태양뿐이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에서 220억 년 후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건 밀집 상태에서 형성됐다는 뜻이죠. 시작이 있다면 아마 끝도 있을 거예요. 그때쯤 우리는 없을 거예요.
인기 있는 이론 중 하나는 팽창이 둔화되고 중력이 우주를 수축시킬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혼란으로 이어질 거예요. 은하, 별, 행성 전체가 모두 움직이고 충돌하고 결국엔 서로를 파괴할 거예요. 역전된 빅뱅, 엄청난 혼란이죠.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붕괴돼요. 하지만 우울해하지 말고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태양열이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핵이 사실 태양의 표면만큼 뜨겁다는 걸 알아냈어요. 약 5,982도예요. 아래가 엄청나게 뜨거운 이유 중 하나는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생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을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이론에 따르면 화성만큼 큰 물체가 젊은 지구에 충돌했을 때 달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성의 표면도 녹였어요. 아마도 그 많은 여분의 열이 여전히 중심핵 안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행성의 핵은 우리가 명왕성의 표면을 탐사하는 것보다 접근하기 더 어려워요. 사실 물리적으로 핵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절대로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녹이 슬 수 있죠? 과학자들은 달에서 적철석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녹이에요. 나사의 특별한 연구기구가 달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조사했어요. 위성 극의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아주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달의 표면엔 철분이 풍부한 암석이 산재해 있었어요. 하지만 산소와 액체 물 없이 녹은 생길 수 없어요. 태양풍은 미스테리를 더해줘요. 수소로 달을 폭격하죠. 그리고 수소는 적철석이 형성되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요. 비록 달에는 대기가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산소를 갖고 있어요. 이것의 근원은 우리 행성의 상층 대기예요. 지구도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100%의 태양풍으로부터 달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자연위성이 바짝 말라 있을지라도 저 먼 그늘진 분화구에 물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천왕성의 하루는 17시간 14분 24초 동안 지속돼요. 하지만 보세요. 이 행성은 약 98도로 기울어져 있고 이로 인해 거대 가스 행성에서의 한 계절은 21년 동안 지속되죠.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어요. 앞으로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안에 화성의 중력이 포보스를 찢어버리고 그건 아마 행성 주위에 고리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요. 지구의 중심에는 행성 부피의 15%를 차지하는 핵이 있어요. 이건 바깥쪽과 안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부 핵은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단단한 공이에요. 그 반경은 1223km로 지구 전체 반경의 20%, 달 반경의 80%를 차지하죠. 2414km 두께의 외부 핵은 액체예요. 또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체가 되기에 충분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아요.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을 품고 있어요. 지금은 화성의 모든 게 평온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어떤 종류의 힘이 거대한 화산을 형성하고 폭발하게 했어요. 이 화산들 중 하나가 올림푸스 몬스예요. 높이가 25km로 이것은 에베레스트산 3개의 높이이며 폭이 601km인데 애리조나만한 크기예요. 이 화산은 화성의 약한 중력과 지각판의 움직임의 부족으로 인해 그렇게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어요. 중력은 모든 곳에서 다 달라요. 그 행성을 구성하는 암석, 금속, 그리고 다른 광물과 물질들이 다른 곳보다 특정 장소에 더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결과를 낳죠. 중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은 극지방에 서 있는 것보다 적도에 서 있을 때 몸무게가 0.5% 덜 나가요. 대부분의 경우 이는 0.4kg 미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있다면 약간 덜 나갈 거예요. 아래는 내려다보지 마세요.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생명체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끼 새끼돼지라고도 알려진 물곰은 8개의 다리와 길이가 1mm도 안 되는 뭉개진 머리를 가진 귀엽고 작은 동물이에요.
미시적인 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생존할 수 있어요. 젖은 이끼나 호수 밑바닥을 선호하지만 정말 불편한 곳에 두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극도의 추위와 믿을 수 없는 열을 견딜 수 있고 엄청난 압력과 높은 방사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작은 물곰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1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기도 했어요. 대단하죠? 이들은 공 모양으로 몸을 말아 겨울잠을 자면서 이 모든 걸 견디는데 이게 산소와 음식에 대한 그들의 필요성을 줄여주죠.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17%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지구에서 90kg이었다면 달에서는 겨우 15kg으로 줄어들 거예요. 또 지구에서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6배나 더 무거운 걸 운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달 표면 위를 걷는 게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거운 우주복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발은 15cm 깊이의 달 토양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걷는 지루한 과정을 건너뛰고 공중을 뛰어다니기로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점프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게다가 달의 표면에는 깊은 분화구가 흩어져 있어요. 모든 분화구를 피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일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달이 태양보다 400배 작지만 지구와 400배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태양을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5천만 년 후, 그때쯤이면 전 없겠지만 위성의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을 거예요. 금성의 기온은 유난히 높아서 납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습니다.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높은 압력과 초강력 바람이 붑니다. 금성의 바람은 금성의 자전 속도보다 50배 더 빨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금성의 구름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됐는데 부패하는 생물학적 물질의 잠재적인 징후였어요. 그렇다면 생명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성의 대기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성 주위의 고리는 생각보다 더 흔합니다. 토성의 고리가 가장 유명하고 장관이죠. 고리의 일부는 빛을 반사하고 반짝거리는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고리를 볼 수 없어요.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고 그것들은 먼지와 바위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성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은 한 소행성 주위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왜 지구에는 고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스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암석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고리는 행성이 형성되던 시대의 잔해일 수 있어요.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달을 파괴한 충돌의 흔적일 수도 있고 중력이 모행성의 달을 분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가스 행성만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스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바깥쪽 지역에서 형성된 반면 암석 행성들은 내부에서만 형성되었다는 것이 좋은 단서일 수 있어요. 아마도 안쪽의 암석 행성들은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강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더 잘 받았을 거예요. 또한 태양계 밖에는 더 많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많은 고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더 큰 행성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고리 체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론은 심지어 지구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행성은 화성 크기의 물체와 충돌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입자와 파편으로 밀집된 고리를 형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경우는 외부 행성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 고리들은 아마도 서로 합쳐져서 달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우주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에 따르면 우주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처럼 닫혀 있거나 안장처럼 열려 있거나 종이처럼 평평할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 우주가 무한한지 아닌지, 영원히 팽창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붕괴할지를 결정해요. 우주의 모양은 밀도와 팽창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의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잔광, 빅뱅의 잔존물이에요. 초기 단계에서 우주를 통과하던 음파는
희미한 빛의 온도에서 아주 작은 공간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주가 아마도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것은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달은 차가운데 태양은 왜 뜨거울까요? 태양은 중심핵이 극도로 뜨겁기 때문에 열을 발산합니다. 그 안에서 압력은 꽤 높고 수소는 헬륨으로 바뀝니다. 태양은 그런 식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요. 태양은 우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열로 지구의 낮을 밝혀주고 생명을 지탱해줍니다.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처럼 햇빛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달의 표면은 낮에 약 100도로 매우 뜨거워져요. 하지만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온도가 영하 173도까지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태양이 뜨겁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주변의 공간은 매우 춥습니다. 열은 물체가 그 안에 저장하는 에너지예요. 온도는 우리가 어떤 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을 특정 물체에 전달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을 제거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대류는 기체와 액체 안에서 작용하며 전도는 고체에 작용합니다. 온도는 물질에만 영향을 미쳐요. 우주에는 충분한 입자가 없어요. 우주는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이며 열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사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방사선의 형태로 물체에 떨어질 때 그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에너지는 원자들을 움직이고 이 과정 내내 원자들이 열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요. 우주에서 물체의 온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체는 차갑게 유지되고 뜨거운 물체는 뜨겁게 유지돼요. 만약 지구 대기권 밖에 어떤 것을 놓아두고 직사광선에 노출시킨다면 태양은 그것을 약 120도까지 가열할 거예요. 우리 행성을 둘러싸고 있고 태양빛을 직접 받지 않는 우주 공간의 물체들은 약 10도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를 빠져나가는 분자들이 있고 태양이 그것들을 가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주에서 물이 정말 희귀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태양계 전체에 걸쳐 물 얼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통 소행성과 해성에서 물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영구적인 그림자 속에 있는 수성과 달의 분화구에도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극지방, 표면 먼지, 그리고 서리에서 얼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식민지를 유지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 외행성 세레스와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 또한 얼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체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예요. 아마도 얼고 갈라진 표면 아래에 전체 바다가 있을 거예요. 지구의 모든 바다보다 2배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에도 액체 순환이 있지만 물은 아니에요. 그 순환은 표면과 대기 사이에서 물질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물의 순환처럼 들려요. 하지만 타이탄의 거대한 호수들은 에탄과 메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호수가 물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약 3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지구보다 훨씬 적은 빛과 열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해왕성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발산해요. 특히 이웃 천왕성과 비교해보면 대기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왕성은 태양에 더 가깝지만 여전히 해왕성과 같은 양의 열을 발산합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미친 듯이 강해요. 시속 2400km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력 수축일 수도 있고 중심핵에서 나오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결국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얼음을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로부터 33광년 떨어진 한 외계 행성에 존재해요. 이 행성은 다양한 물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타는 듯한 뜨거운 얼음을 형성합니다. 그곳의 얼음은 압력 때문에 고체가 돼요. 하지만 표면 온도는 극단적이어서 3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물이 매우 뜨겁게 유지되고 수증기로 방출됩니다. 커피를 데우고 싶을 때 얼음을 넣는 걸 상상해보세요.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는 셈이에요.
별은 정말 멀리 있고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는 이미 연료가 떨어져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창조의 기둥이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7,000광년 떨어진 지역의 일부로 독수리 성운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기둥 모양의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95년에 그것을 처음 발견했지만 실제로는 초신성 폭발로 적어도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기둥들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1995년의 이미지는 7,000년 전의 기둥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성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이주 전체보다 크고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보다 100배 더 큽니다. 붉은 행성은 매우 조용해 보이지만 옛날에 대형 화산들이 표면을 지배했어요.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화산이 아마도 매우 크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지구의 지각은 항상 움직이고 있고 화성 지각은 아마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